오늘은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어떻게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사실 우리 사람의 유전을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하는데 사람의 유전 연구는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멘델의 이 식물을 통해서 교배를 해서 자손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사람은 이렇게 식물처럼 연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부터 볼게요.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 자, 식물이라는 것은요, 하루만 지나도 쑥쑥 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유전을 알아보기 위해 나의 할아버지, 그리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자손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약 4대의 자손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 100살, 우리 부모님 100살, 나 100살, 자손 100살, 이렇게 알아보려면 총 400년이라는 엄청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즉, 연구하는 사람들이 400년보다 더 오래 살아야지 하나의 유전 연구가 완성이 될 건데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은요, 한 세대가 약 100년 정도 길고, 그 다음 동물의 고양이나 강아지는 최대 4~5마리까지 아이를 가질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손의 수가 다양해야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형질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자손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지난 시간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실험을 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식물은 자가수분이라는 것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타가수분도 가능해서 내가 원하는 형질을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배를 했지만 인간은요, 그것이 힘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쌍꺼풀이 있는 형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고 할 때 쌍꺼풀이 있는 여자와 없는 남자를 함부로 결혼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즉,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인간은요, 쌍꺼풀이 있고 없고 보조개가 있고 없고 그리고 머리 색깔이 검은지 갈색인지 빨간색인지 그리고 혀가 말리는지 말리지 않은지 이런 대립 형질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요, 유전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입니다. 대립 형질이 복잡하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자, 첫 번째로는요, 가계도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가계도 조사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형질을 가진 하나의 집안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그래서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요, 한 집안의 유전 형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전 형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성별이나 형질 혹은 혈연, 결혼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계도 조사를 할 때 남자는 네모로, 여자는 동그라미로 나타낼 수가 있고, 특정한 형질을 나타내는 남자, 즉 열성인 형질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 혀를 말지 못하는 남자라든가 이럴 경우는 빨간색으로 나타내고요. 또 형질을 나타내는 여자는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혼했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했다 이렇게 고요. 이때 아래로 뻗쳐 나오는 것을 자손입니다. 자손 중에서도 남자니까 아들, 동그라미는 여자겠죠. 자,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는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란성 쌍둥이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쌍꺼풀이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는 쌍꺼풀이 있는 여자, 역시나 네모 쌍꺼풀이 있는 남자,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는 쌍꺼풀이 없는 여자, 빨간색 네모는 쌍꺼풀이 없는 남자라고 한다면, 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가졌는데 첫째 언니, 그리고 남자인 나, 그리고 여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엄마와 아빠는 쌍꺼풀이 있고 누나와 나 역시 쌍꺼풀이 있지만 쌍꺼풀이 있는 것과 대립 형질인 이 빨간색은요, 여동생은 쌍꺼풀이 없겠죠. 자, 이렇게 이 가계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대립 형질의 우열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유전자형과 유전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쌍꺼풀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쌍꺼풀이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때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게 열성이라고 한다면, 엄마와 아빠가 만나 열성인 딸을 낳았으니까 여기는 열성인,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형질이 나타나겠죠. 각각의 형질은 하나는 엄마에게서 하나는 아빠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똑같이 엄마도 하나 가지고 있고 아빠도 하나를 가지고 있겠죠. 이때 쌍꺼풀이 있는 것은 우성이니까 여기에 엄마, 아빠 모두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우성인 유전자가 있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누나와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모두 다 우성 유전자만 받아 쌍꺼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엄마나 아빠로부터 한쪽은 우성 유전자를 갖고
혹은 한쪽은 열성 유전자를 받아서 이런 유전자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 유전자형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때 쌍꺼풀이 있는 것이 우성이기 때문에 이 대문자로 된 이 부분, 쌍꺼풀이 있는 부분이 형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을 조사하는 것 중에 두 번째로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통계 조사는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후에 통계를 내서 특정 형질이 사람에게 나타난 사례들을 많이 수집하고 그리고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유전 형질의 특성과 유전자 분포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시아지만 한국 사람들은 갈색의 눈을 가졌다는 유전 형질의 특성,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같은 아시아이지만 검은색 눈동자를 가졌다는 이러한 특성들을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연구하는 것에는요, 쌍둥이 연구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라는 것은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이 각각의 쌍둥이의 형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형질 비교. 자,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은 뭘까요? 일란성 쌍둥이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어머니의 몸에서 생긴 난자 하나에 정자가 결합하여 수정한 후에 세포 분열을 했을 때 이 세포 분열이 안에서 두 개로 갈라지면서 하나의 난자에서 두 개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각의 개체는요, 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 구성과 그리고 성별이 같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라는 것은요, 엄마 몸에서 두 개의 난자가 동시에 나와 각각 수정을 한 이후에 각자가 다른 개체로 엄마 몸에서 동시에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요, 유전자 구성이 다르고 성별이 같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일란성 쌍둥이는요, 인간은 유전자와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둘이는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형질의 차이는 일란성 쌍둥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는 즉 환경의 차이가 됩니다. 자, 이란성 쌍둥이를 볼까요? 이란성 쌍둥이는요, 유전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형질의 차이가 유전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 모두 다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어떻게 사람을 연구를 할까요? 인간의 유전을 연구할 수 있을지 최근 연구 방법을 볼게요. 최근의 연구 방법 중에 첫 번째,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인간은
총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마지막에 있는 한 쌍이 성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인간의 1번부터 23번 염색체 중에서 21번째 있는 염색체가 각각 하나씩 쌍을 이뤄야 되는데 3개가 되었을 때는요, 다운 증후군이라는 염색체 이상의 병을 앓게 됩니다. 질병을 앓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DNA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DNA를 분석한다는 것, 즉 특정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 유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족들이 모두 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유전자가 있을까? 혹은 당뇨를 앓고 있는 게 유전적으로 있을까? 라는 것을 알아보는 게 바로 DNA를 분석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DNA와 자녀 DNA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형질이 유전이 되었는지,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의 형질 유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형질 유전. 첫 번째, 사람의 유전 형질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혀를 말 수 있는 것과 대립 형질인 혀를 말 수 없는 것, 눈꺼풀이 쌍꺼풀이 있을 때, 혹은 대립 유전인 쌍꺼풀이 없는 것, 귓볼 모양이 분리되어 있는 것, 부착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마가 일자인지 V자인지, 엄지가 휘어지는지 휘어지지 않는지, 보조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모두 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립 형질입니다. 이때 혀를 말 수 있고, 쌍꺼풀이 있고, 귓볼이 분리되어 있고, 이마선이 V자면서 엄지가 휘어지고 보조개가 있는 것들을 바로 우성형질이라고 합니다. 즉,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이 같은 유전자에 있을 때 우성형질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쌍염색체에서의 유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염색체에서 일어나는 유전인데, 우리 인간은 23쌍의 염색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1번부터 22번째까지의 쌍을 바로 상염색체라고 하고, 마지막에 있는 한 쌍을 성염색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22쌍의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것을 바로 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상염색체는요, 대립하는 유전자가 두 가지인 형질의 유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봤듯이 혀를 말 수 있거나 말 수 없고, 혹은 눈꺼풀이 쌍꺼풀이 있거나 없고, 각각 두 가지의 형질이 나타나는 유전이었죠. 이러한 상염색체의 유전은요, 멘델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성염색체가 아닌 삼염색체의 유전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차가 없습니다. 즉, 남자라고 해서 더 잘 나타나고 여자라고 해서 더 잘 나타나지가 않고, 상염색체에서 고루고루 형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혀를 말 수 있는 것을 볼까요? 혀를 말 수 있는 것을 이런 우성의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고 말 수 없는 것을 이런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엄마와 아빠는요, 서로 혀를 말 수가 있어요. 근데 태어난 아들은 한 명이 혀를 말 수 있지만 한 명은 말 수 없고, 또 한 명의 딸은 말 수 있지만 한 명을 말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혀를 말 수 없는 것은요, 열성이기 때문에 형질이 다른 이 두 가지는 서로 열성인 다음과 같은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겠죠. 자, 유전형에서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은 거니까 반드시 부모는요, 각각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둘은 다시 한번 우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빠와 엄마도 우성의 형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각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각각 부모로부터 하나의 우성을 받고 하나는 우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성을 받고 하나는 열성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유전 형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BO식 혈액형이 유전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건 지금까지 두 개의 대립 형질이 있었다면 혈액형은요, ABO 세 가지의 대립 유전자가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가 A, B, O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개 이상의 유전자를요, 바로 다른 말로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을 바로 복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대립 유전자는요,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 혈액형 유전은요, 유전자의 우열관계가 있는데 A와 B의 우열관계는 같지만 O라는 혈액형은 A랑 B에 비해 우열관계가 낮습니다. 즉, 유전자형을 보면 두 개씩 A와 A일 때, A와 O일 때가 있다면 A와 A는 A형, A와 O도 O보다 A가 우열관계가 위이기 때문에 똑같이 A형이 됩니다. B도 마찬가지로 B와 B형, B와 O형이 있는데 B와 B가 만나 B형이 되고 B와 O가 만나 역시나 B가 O보다 우열관계가 크기 때문에 B형이 됩니다. A랑 B가 만나면 A와 B는 우열관계가 같기 때문에 AB형이 되고, O형과 O형이 만나야지만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O형이 됩니다. 이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한다면 아래 우리가 A형인지 B형인지 AB인지 O인지 나타냈던 게 바로 표현형이 되겠죠. 예를 들어 AO0이라는 아빠가 BO라는 엄마와 만나 자식을 낳게 된다면 자식은 엄마랑 아빠로부터 각각 하나씩을 받기 때문에 처음 AB형, 그리고 AO가 만나 A형, 그리고 O와 B가 만나 B형, O와 O가 만나 O형 이렇게 되겠죠. 모든 혈액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반성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유전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상염색체가 아닌 성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에서 형질이 나타나는 비율이 다른 유전 현상을 바로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적어보면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 남녀에서 형질이 나타내는 비율이 다른 유전 현상. 상염색체를 통해서 유전이 되는 것은 남녀의 비율이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나타났다면 반성유전은 남자일 때 더 잘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여자는 마지막에 있는 성염색체가 XX라고 되어 있고 남자는 엄마로부터 X, 아빠로부터 Y를 받아서 남자의 염색체가 되는데 이때 X의 염색체로부터 유전 형질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요. X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의 성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자, 성염색체 조금 전에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네, 엄마는 XX, 아빠는 XY고 여기에서 딸이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난다면 딸은 엄마에게서 하나, 아빠에게서 하나 받아서 XX가 되고 아들은 아빠에게만 Y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빠에게로부터 Y를 받고 남은 X는 무조건 엄마에게서 받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반성 유전에는요, 정록생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요,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대립 유전자 X가, 자, 정록생명의 유전자는 있는데 정상 대립 유전자가 X가 우성이라면 정록생명 유전자는 X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얘는 정록생명 유전자는 열성입니다. 즉, 두 개가 있거나 혹은 X가 모두 채워져 있어야 정록생명의 유전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엄마는 정록생명이고 아빠는 생명이 아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을 낳아 딸 하나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들 하나 또 딸을 낳았다고 해봅시다. 우선 여자와 남자니까 여자와 남자의 성염색체를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엄마는 XX, 아빠는 XY, 딸은 XX, XY, 여기도 XX가 되겠죠. 이때 엄마는 정록생명을 나타나고 있으니까 X 모두 열성이 돼야 정록생명이 나타나고 아빠는 생명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딸을 보면 딸은 엄마에게서 하나, 아빠에게서 하나 가지고 오는데 엄마에게서는 정록생명의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이 하나 가지고는요, 이 정록생명의 유전자가 열성이기 때문에 형질이 드러나진 않고 정상이지만 정록생명의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보인자라고 합니다.
자, 아들은요, 엄마로부터 X를 가지고 오니까 정록생명의 유전자가 있고, 아빠로부터는 무조건 Y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모든 X가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진 열성이기 때문에 아들은 정록생명의 형질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은요, 엄마에게서 X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의 정록생명 유전자가 있고, 아빠로부터 X를 가져와서 역시나 정상이긴 하지만 보인자를 가지고 있고요. 아들은 정록생명 되겠죠? 다음 성염색체에서 전달되는 혈우병이 있습니다. 혈우병은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 같은 건데 정상 대립 유전자가 역시나 X고 그 다음에 혈우병 대립 유전자가 X 위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해보면 유전자형과 그리고 혈우병이라는 게 표현형으로 나오는지 혈우병에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남자는요 XY라는 유전자가 있고 X가 유전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X 엄마로부터 혈우병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오게 되었을 때 이때는 정상, 이때 남자는 혈우병을 앓게 됩니다. 여자는 모두 XX라는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를 정상,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도 역시나 혈우병 대립 유전은 열성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혈우병을 가지고 있는 보인자이고요. 마지막으로 XX 두 개의 모두 다 혈우병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혈우병이지만 이러한 여자는요 이미 엄마의 태아 속에서 태아 상태로 있을 때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